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현입니다. 오늘은 자궁내막이 두꺼울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 두 번째 시간으로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자궁내막증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궁내막 증식증과 자궁내막증은 다른 질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궁내막 증식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라면 배란 전까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주된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자궁내막이 증식하도록 자극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배란 전까지는 자궁내막의 두께가 점차 두꺼워집니다. 배란 이후에는 주된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에서 프로게스테론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프로게스테론은 수정란의 착상 및 임신의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자궁내막의 증식은 멈추고 수정란의 착상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분비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배란이 되지 않거나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하게 작용을 해서 프로게스테론의 생성과 분비에 장애가 생긴다면 자궁내막이 지속적으로 증식만 하게 되고 점점점 두꺼워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생리가 제때 시작되지 않아서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식하는 질환이 바로 자궁내막 증식증입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의 증상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생리일이 아닌데도 출혈이 있는 비정상 질출혈, 생리과다증, 생리불순, 아랫배에 뻐근한 통증 등이 있다면 자궁내막 증식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증식된 자궁내막은 생리 여부와 관계없이 떨어져 나와서 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개개인에 따라서 출혈량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지만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궁내막 조직 검사는 자궁 안에 기구를 넣어서 자궁내막을 긁어내는 자궁 소파술을 할 수도 있고요. 파이펠이라고 빨대같이 생긴 가는 관을 자궁 안에 넣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자궁내막 증식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배란 장애 때문에 잘 생기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란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 몇 개월간 호르몬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후에 생리가 제대로 나오고 배란이 잘 되는지 그리고 증상이 재발하지 않는지 경과를 지켜본 후에 증상에 따라서 3에서 6개월마다 추적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자궁내막 증식증은 단순형 증식증, 복합형 증식증으로 나뉘고 여기에 E형 세포의 유무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 E형 세포가 없는 경우라면 보통 약으로 치료를 하지만 E형 세포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산을 다 한 경우라면 자궁 적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은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의 과다 분비로 생기기 때문에 생리불순이나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 있는 경우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궁내막이 두꺼울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 두 번째,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